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은 금인데요. 금값이 사상 최고로 비싸오니 인사말 생략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참정권입니다. Political Rights라고 하는데요. 참정권이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와 25조를 보시겠습니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다들 아실 거고요. 공무단임권이 뭘까요? 공무단임권이란 공무를 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 즉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이라고 합니다. 67조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130조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이렇게 참정권은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선거권, 공무단임권, 공무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권리가 해방 이후부터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권리 아니냐라고 해서 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사실 이 참정권은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는 수렵 채취 시대, 그러니까 무리사회 또는 부족사회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정치적 개념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었고 신분이 구분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을 정도의 그런 원시적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을 하고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추장사회, 국가사회라는 시대가 정착되었을 때에 그 차별은 더욱더 뚜렷했었다는 거죠. 국가가 생기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도요,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적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정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도요, 여자와 노예 또는 외국인의 차별을 인정했었다라는 겁니다. 시민이라고 불리우는 자유민만이 오직 정치와 투표라는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이 노예와 같을 수 없다. 청소, 음식 만들기, 농장 가꾸기, 집 나르기, 아기 돌보기 같은 거는 여자와 노예만이 하는 일이야. 그뿐 아니라 덧셈 뺄셈 같은 복잡한 계산이나 측량 이런 일도 노예가 해야 된다. 시민은 정치나 토론, 예술 같은 지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그리스의 아주 일반적인 상식 중의 상식이었죠. 프랑스에서도요, 과거에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으로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신분이라 하더라도요, 3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선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주정치가 일찌감치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도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아예 그럴 권리조차 없었다는 것. 흑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요, 1965년 그 유명한 셀마 행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셀마 행진이라는 것은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인종을 떠난 투표권 확보를 위한 비폭력 투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진으로 흑인에 대한 투표권을 약속받아서 미국에서는 그 다음해인 1966년 선거에서 완전한 평등 선거가 시행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참정권의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흑인뿐만이 아닙니다. 1913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이 여성은 경마대회 도중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이라는 말을 외치고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던 겁니다.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1928년에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선거권이 뒤늦게 주어지게 된 거지요.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요, 미국이 1920년부터, 영국이 1928년부터, 프랑스가 1944년부터, 일본이 1945년부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누구나 성인이면 누릴 수 있는 이 참정권은 사실 여성과 가난한 빈민, 흑인, 장애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대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들을 제외한 보통의 시민들한테만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국민주권의 개념이 생긴 이후에 소외된 국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치적 참여와 투쟁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토록 참정권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해하시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거저 얻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표의 소중함이 그토록 크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지금은 모든 문명 국가들은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도 신분차별 없이 제한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단지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이 잘 살고 문명을 이룩한 그런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한 선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놀랍죠? 일본은요, 아직 평등 선거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못 읽거나 못 쓰는 문맹자는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문맹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죠.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이름을 몰라도 정당만 하면 투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번호만 알아도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투표용지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자기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주관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식 한자 이름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국민들이요, 어려운 이름은 아예 쓰기도 힘들어가지고요, 그 나라에서 정말 일본에서 익숙한 유력하고 유명한 가문밖에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권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글자가 틀려가지고. 네, 글자를 몰라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선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민자당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 총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번 총리가 되면은 정말 오래동안 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일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얼마나 상식적이고 훌륭한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참정권의 아픈 역사를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정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느냐?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법에 나타난 세 가지 참정권, 선거권, 국무단위권, 국민투표권, 네, 이 세 가지의 권리를 정말 소중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네, 선거가 있다든지 국민투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 한 표를 정말 소중하고, 네, 아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정권 헌법 제24조와 25조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어느 누구나 다 모든 나라에는 참정권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제외돼요. 어느 나라나. 외국인은 자기네 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남의 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사실만 주의하시면 오늘 헌법에 나타난 참정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한 매일매일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e happy. Bye bye. Thank you.